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비트코인 현재 4,019만원대 4천만원 이상대로 올라와준 모습이고, 이번 주에 굉장한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30K가 눈앞이다. 그래가지고 30K를 일단 뚫으면서 오늘 오전에 또 한 차례 좀 강한 롱 빔이 터지면서 31,000달러까지 31K까지 찍고 지금 살짝 이제 꺾이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고점 찍고 여기서 이제 쭉쭉 올라가다가 요런 자리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 그리고 여기서 고점 갱신을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점 갱신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올려치지 못하면은 좀 이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가 조금 길게 봤을 때 이 일봉상으로 보나 12시간 봉으로 딱 봤을 때도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CPI나 PPI나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려치는 힘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정도로 지금 바닥에서 물론 여기는 이제 가격대가 싸서 이렇게 크게 올렸는지는 몰라도 횡보를 이렇게 오래 줬으면은 올려칠 때도 좀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좀 쭉쭉 이런 상승이 나올 법한데, 그렇기보다는 지금 상승하는 힘 자체가 굉장히 작다. 이 박스를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여전히 이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해준 거기 때문에 약간 상승세가 좀 약하다라고 느껴지고, 박스 뚫어주고 나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조정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단 좀 숏을 또 잡았죠. 신고점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3시 54분에 숏을 들어가서 계속 고점 갱신 중이지만 이러다 숏으로 크게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빠져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90%까지 숏 수익 인증이 좀 올라왔습니다. 숏으로 22%, 숏 86%, 20%, 75%, 이런 식으로 배율을 좀 높게 쓰신 분들은 수익도 좀 크게 났다. 자, 그래서 지금 장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려치는 힘 자체가 또 그렇게 세지도 않고 재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좀 먼저 올렸다. 좀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먼저 올린 감이 있기 때문에 막상 재료 터지고 나서는 조금 좀 힘이 붙이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좀 저항대에 좀 맞은 자리, 지금 못 올라간 이유도 여기 박스의 상단 자리 지금 저항에 딱 막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매물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두텁거든요. 여기서 치고 올리고 내릴 때도 지지 한번 받았던 자리고, 내려올 때도 여기서 살짝 멈췄다가 추가 하방을 줬던 굉장히 좀 두터운 매물대에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과연 좀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 물론 뚫을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구간에서 상승을 줄 때나 이 구간에서 상승을 줄 때도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런 조정을 한 번씩 주고 이렇게 갔거든요. 조정을 주고 이런 식으로 올린다. 여기서도 좀 더 가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원화 차트 기준으로는 살짝 이제 직전 매물대, 여기도 보시면은 꼬리 닫고 올린 자리죠. 여기 좀 윗꼬리 저항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에 지금 딱 맞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봉상으로도 이 당시에 쭉 올렸던 고점 자리와 최근에 있었던 고점 자리들을 연결을 해봤을 때 결국에 이런 천장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데, 지금 이 천장 라인에 정확하게 맞고, 그러니까 천장을 좀 시원하게 뚫어주는 무빙은 지금까지는 없었다. 이걸 이렇게 뚫는, 여기도 이제 굉장히 세게 올렸지만 결국에는 채널 안에서 움직였고,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항을 못 뚫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런 식의 조정이 또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도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도 못 들었고,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뚫는 건데,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제 뚫는 거죠. 근데 또 말 그대로 이 한 번도 뚫은 적이 없던 거를 갑자기 급격하게 뚫는다. 자, 그러면은 그게 마지막 또 피날레 빔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이제 롱 빔이 또 터질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이 저항대를 지금 그렇게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올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쭉 떨어진 것 자체가 원동력이 돼서 튕겨져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이후에는 살짝 이 구간이나 박스가 좀 길어지면서 그 이후에 나온 상승세는 약하다. 그 이후에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패턴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조정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상승 이후에 긴 횡보 이후에 눌렸다가 올려치고, 큰 상승 이후에 긴 횡보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올려치고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올렸다 내렸다 그런 움직임이 좀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점에서 충분히 숏 들어갈 수 있고, 또 많이 뺐다 지금도 좀 빠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빼게 되면은 충분히 여기 쌍바닥 지점에서 롱을 잡고 반등을 노려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저희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최근에 또 비트가 쭉쭉 올라가면서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는 각도 자체가 좀 급하게 쏘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횡보 이후에 상승, 약간 이제 우상향 횡보 이후에 급하게 쏘고 이런 식의 조정이 나왔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상승 우상향 이후에 급하게 쏘고 어느 정도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알트들이나 이더리움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익절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전에 4월 7일에 추천드렸던 엑시 인피니티, 그 다음 4월 5일에 추천드렸던 도지랑 이더리움 클래식 전부 다 올라갔어요. 요런 것들도 이제 익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보시면 4월 7일 금요일에 오후 10시 49분에 엑시 인피니티의 일봉인데 여기 지금 손절 잡고 한번 이제 상방을 노려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때가 이제 8.87달러였고, 나름 이렇게 엑시도 이렇게 나름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이제 익절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도지도 4월 5일날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같이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지코인도 쭉 이제 많이 올라갔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익절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도지코인도 상당히 좀, 도지도 좀 잘 올라갔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도 조금 상승이 좀 느리게 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더리움이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쭉 이렇게 좀 올라와준 모습입니다. 요런 것들 이제 조금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될 타이밍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내용들,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여기 이제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100% 무료니까 정보 받아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비트코인이 30K를 뚫고 31K까지 찍고, 어쨌든 좀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고무적인 일이고, 또 축하해야 할 일이고, 최근에 이제 23년도 1분기의 모든 어떤 투자 자산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역시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간다, 이런 걸 또 만천하에 보여줬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서 최소 여기서 이제 올려친 것만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좀 올려쳐줄 것을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뚫지 못했던 이 상방 천장 채널을 과연 이제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 기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또 롱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재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박앤셀 구간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롱으로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올려 쳐준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숏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지점들을 잘 이제 파악을 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봐야겠고,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아까도 이제 익절을 또 바로바로 하는 이유도 여기서 이제 숏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잘 빠져줬다라고 해도 여기도 보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보고, 지금 같은 구간에는 이제 딱 보시면은 어느 정도 고점 갱신을 하고 나면 좀 크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 고점 갱신을 이런 식으로 해서 31K 넘어간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000달러 정도 올라가면은 조정이 나와요. 전고점 대비해서. 그럼 여기 이제 31K였으면은 100달러 기준이죠. 그러니까 31,100달러 정도까지 또 올라가면 또 이제 고점 갱신하고 또 이런 식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 자, 그런 패턴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고점 윗꼬리 캔들의 거래량이 좀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방 시그널로 보면서 단기 숏으로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크게 눌린다, 그럼 또 롱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타점들은 최근에 이제 CPI 이후에 변동성이 좀 심화되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빔들도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실하게 이제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려치게 되면 결국 여기 저항대, 여기 매물대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바로 37K 정도 되는 여기 바닥권 매물대에 탁 이제 걸리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맞게 되면 또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숏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오버슈팅 없이 지금 계속해서 좀 뚫지 못했던 이 천장 자리를 맞고 지금 한 1주 2주 내로 또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 동결, 그러니까 5월 FOMC 때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또 25bp를 올릴 것이냐는 예측치 자체가 CPI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결에 대한 예측치가 낮아요. 30%입니다. 여전히 25bp를 이번에도 인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0%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이제 동결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따져봤을 때 설사 이제 동결이 딱 나온다라고 해도 미리 여기서부터 쭉 차트를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다 선반영이다. CPI나 물가나 인플레이션 잡히고 거기에 대한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이, 모든 기대감이 어우러져서 비트코인 31K를 찍은 것이라고 하면은 막상 여기서 금리 동결 땅땅땅 이렇게 나와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빠지는 이런 실망 매물성, 그러니까 호재 소멸인 거죠. 호재 소멸. 막상 누구나 이제 기대하던 호재가 딱 터져버린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기대할 만한 호재가 없다. 금리 동결을 해버렸다? 그럼 그 다음은 호재는 금리 인하인데, 금리 인하는 최소 뭐 올 하반기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어야 이제 금리 인하의 윤곽이 좀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단기 랠리에 대한 어떤 그런 호재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또 하방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차트라는 거는 선반영돼서 움직인다. 그런 사실을 조금 명심을 하고, 조정은 이제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또 많이 올랐다. 또 30K 3만 달러를 또 뚫어줬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타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롱도 이제는 슬슬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익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많이 올랐어요. CPI나 PPI 다 좋게 나오면서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어제 나스닥이 2% 가까이 오르면서 뭐 애플도 쭉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마감을 해줬고, 테슬라는 좀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테슬라도 좀 올라주면서 2.9% 정도 상승을 해줬고, 아마존이 많이 올랐죠. 4.6% 올라주면서 좀 더 이제 나스닥 대형주들의 움직임, 차트 무빙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쭉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달러는 또 빠졌죠. 그래서 달러는 이제 나스닥이랑 또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러가 쭉 이제 빠지면서 달러 약세, 1,300원대로 또 밀렸고, 달러 인덱스 차트도 주요 이제 지지선, 여기 이제 주황색, 노란색 선이죠. 여기 노란색 선, 여기 직전에 딛고 크게 올린 자리, 그럼 이 직전에도 크게 올린 자리를 지금 이제 이탈이 살짝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바닥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지금 이탈이 일단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하방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이런 식으로 쭉 밀리게 되면은 나스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트가 선반영을 해서 미리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는 달러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등, 달러도 내려오다가 언젠가는 반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반등을 치게 되면은 이 구간이 나스닥이나 이제 비트코인은 고점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시간봉 상으로 봤을 때도 직전에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시간봉 마감을 이런 식으로 좀 해주게 되고, 만약에 이 횡보하던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그림 자체가, 이 차트가 요런 식으로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내려오는 요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트도 오늘 보시면 아이콘, 그 다음에 아비트럼이 강세입니다. 아비트럼은 제가 이제 앱토스나 마스크 네트워크처럼 한번 이제 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빠져주면은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좀 애매한 자리에서 여기서 지지받다가 이런 식으로 쏘는 모습이 지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 아비트럼도 시가총액이 지금 2.6조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과연 이게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가 있나, 조금 무리하게 좀 펌핑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이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비트가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 아비트럼 매수 주체들은 이제 세력들은 또 이제 물량을 또 팔아야 되는데 물량 팔려면 가격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급하게 펌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급하게 펌핑하는 경우에는 눌림목 자체가 길지 않고 크지 않기 때문에 매집 구간 자체도 짧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단발성 상승으로도 끝날 수가 있다. 그런 점 그리고 시총이 너무 높다라는 점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찍었던 이제 고점 자리 2070원은 좀 넘겼어요. 한번 넘기고 지금 살짝 이제 눌림이 나왔는데 꼬리 달고 눌리고 있지만은 쉽게 안 죽고 있는 모습이고 만약에 이제 아비트럼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죽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됐을 때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가면은 이렇게 반등을 줄 때 좀 크게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가 먼저 쭉 올라가고 이더리움도 최근에 이제 200만원, 270만원까지 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들도 이제 따라서 조금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근데 그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코인은 딱히 아비트럼이나 뭐 아이콘 이런 거는 이제 국내 코인이죠. 이런 좀 시총이 작은 4천억대 이런 코인들 말고는 좀 화끈하게 가는 게 좀 없다라는 게 좀 아쉽죠. 비트가 이 정도를 쏴줬으면은 알트들은 그래도 막 50% 100%씩 한번 쏴주는 게 좀 나와줘야 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그런 코인들은 없다. 그래서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비트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올려놓은 선에서 뭐 이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주말 토일요일에 또 잡코인 장세가 한번 돌고 알트들도 토일에 조금 펌핑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상에 이제 비트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잡코인들 펌핑 나오는 순환매의 또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때는 이제 롱 위주로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숏 위주로 수익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비트 같은 현물 시장에서는 숏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트겟 같은 이제 마진 시장에서 숏 베팅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아직 못 올라간 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체인링크 이런 것도 지금 바닥을 굉장히 오래 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일자로 가다가 한번 위로 이렇게 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도 지금 올려치고 눌림이 좀 그렇게 크게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거 올려치면서 거래량 상당히 들어왔고 눌러줬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쏠 수 있거든요. 디센트럴랜드. 그래서 비트가 상단에서 이 자리에서 또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알트들 아직 안 쏜 알트들이 한 번씩 이제 쏘는 그림이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안 쏜 애들 이더리움은 사실상 이거는 조금 이제 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더리움이 가면서 또 이더리움 클래식 요런 것도 아직 제대로 안 쌌다라고 보여집니다. 요런 것도 바닥 오래 다졌고 한번 이제 위로 올려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려칠 수 있고 도지는 나름 이제 윗꼬리까지 달아주면서 나름 이제 펌핑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리플 같은 것도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하겠죠. 640원을 안 깨면서 계속적으로 좀 시간을 끈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이제 전고 돌파하는 이런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도 충분히 지금 살짝 이제 올라가려고 좀 폼을 잡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에이다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일단 지금 알트들이 비트가 큰 폭으로 조정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알트들은 충분히 조금 돌아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고 살짝 이제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코인들 뭐 에이다라든지 이더리움 클래식 그다음에 이제 디센트럴랜드 그다음에 니어 프로토콜까지 요런 코인들 그러니까 차트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아직 안 쏜 코인들이 한번 이제 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충분히 좀 가져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조금 약간 환희의 분위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 거는 맞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이제 투자 교훈도 있고, 이제 환희에 팔아라라는 얘기는 이제 환희에 숏을 쳐라 이런 얘기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트코인 31K를 찍고 꺾이는 이 차트가 사실상 단기 꼭지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는 좀 매매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지금 롱만 쳐다보기보다는 이제 많이 올랐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이렇게 쭉 눌렸다가 반등 한번 주고 또 이제 크게 빠지는 그런 조정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조정,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들 올려치고 횡보하다가 피날레 빔 주고 하방 조정. 올려치고 횡보하다가 피날레 빔 주고 하방 조정. 이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유념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곡점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크게 비트코인을 너무 거시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좀 장투가 들어가려면은 진짜 제대로 된 박앤세일을 주고 이게 바로 공포에 사는 거죠. 이때 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 이렇게 갈까봐 못 사는데 결국에는 분할로 어느 정도 여기서 분할로 접근을 했을 때 평단가가 여기 정도 되겠죠. 결국 이런 식의 상승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번에 또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이 매물대 하방 여기 바닥이겠죠. 여기 정도까지만 주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자리 바로 한 26,500달러 정도 되는 이 정도 라인에서부터는 여기까지 바닥으로 삼고 조금 3분할이나 4분할 정도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뭐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갈 때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요 때는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그런 박앤세일 시즌이 올 수가 있다. 요런 타이밍도 다 잡아 드릴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안 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상단부에서는 또 이제 숏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제 시장 자체가 롱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는 분위기는 맞지만 이 롱도 언젠가 좀 끝날 수가 있다.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해야 할 때고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그런 이제 초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그 호재를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차트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숏이죠. 올라오면 숏, 또 고점 돌파 여기서 하면 또 여기서 숏자리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숏자리는 이런 식으로 상단부 돌파하면서 윗골이 달리면 그때 숏자리 나오는 거고 롱은 또 이제 하방으로 이제 내려박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롱 자리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충분히 롱 타볼만 하죠. 여기 손절 잡고 이런 식의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변곡점들을 좀 잘 잡아서 좀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뭐 특이사항 있으면 카톡 방에 실시간으로 주말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고 차트 분석해드리고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또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